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프레소 수출 루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해보신 적이 거의 없거나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사람마다 매장마다 사용하는 이제 방법이 도구라던가 루틴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포터필터를 빼신 다음에 이제 커피를 담아야겠죠. 그래서 포터필터가 보통 이제 머신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필터를 빼주시면은 이제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으면은 이렇게 찌꺼기와 함께 물기가 묻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물기는 장착되어 있으면 보통 많이 묻어 있게 되거든요. 이 찌꺼기와 물기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타올이든 린넨이든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 안에를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너무나 더러운 경우에는 이제 물로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추출하기 직전에는 물 청소를 잘 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스파웃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물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물이 실제로 제대로 안 털어주면은 추출될 때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작업대가 물로 너무 많이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추출 전에는 헹구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안에를 깨끗하게 닦아준 다음에 저희가 저울에 0점을 맞춰서 도직량을 계량을 할 거예요. 카페 환경에 따라서 계량을 하지 못하고 정해진 그냥 시간으로 뽑는 곳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바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시간 기반으로 하는 그라인더들은 뭐 저가형, 고가형에 따라 성능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오차 범위가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매장은 너무 바빠가지고 도직 저울을 쓸 수 없다, 근데 일정한 양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호포에 담는 원두 양을 항상 일정하게 잘 유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저울을 쓰셔가지고 계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필터에 올린 다음에 저울에 0점을 맞춰주시고 그라인딩을 진행할 건데, 이제 그라인더도 그라인더마다 버튼으로 누르는 애들이 있고 뭐 위에서 버튼을 누르는 애들이 있고 다 조금씩은 달라요. 저희 그라인더는 원래는 이 부분에 이제 원래 버튼이 돼 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버튼으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약간 전자석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쇠 물질을 갖다 대면 이제 커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다른 애들은 나오진 않아요. 플라스틱 같은 걸 갖다 대면은. 그래서 이제 포터필터를 만약에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커피가 정해진 시간 동안 나오겠죠. 지금은 제가 3.6초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내가 대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떼주시면은 이제 끊기게 되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깜빡거리는 게 있죠. 저 깜빡거리는 거 안에 다시 대주면은 그 시간이 이어서 이제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그라인더들마다 작동 원리나 동작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사용하시는 그라인더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다시 한번 내가 세팅한 만큼 일단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번 재보시면은 저희 지금 16.1g 나오는데 16g 담아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0.1g이 조금 더 많으니까 0.1g을 덜어줄게요. 그래서 기왕 저울을 사용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정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패킹 작업을 들어가게 돼요. 이 커피를 다듬은 다음에 눌러줘서 이제 단단한 커피 퍽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일단은 패킹 작업은 레벨링이랑 템핑이라는 두 단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레벨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손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요새는 도구를 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의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손으로 하는 거랑 당연히 도구로 하는 거랑 추출 흐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 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를 보통 레벨링 툴이라고 부르는데, 레벨링 툴의 깊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추출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직관적인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손으로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같은 조건이면 추출 시간이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입자의 세팅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먼저 손으로 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구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경우는 일단 입자 분포가 보시면은 이제 골고루 펴져 있지가 않죠. 이거를 손바닥으로 좀 쳐서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눌러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제 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은 미리 전에 깨끗하게 씻었어야겠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면서 가장자리까지 커피 입자들을 이렇게 분포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포를 시켜주신 다음에 그 다음 템핑 작업을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게 작업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내가 사용하는 포터필터에 비해서 도직량을 적게 세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손가락으로 쓰는 방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볍게 친 다음에 눌러주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템핑을 설명드릴 건데, 템퍼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핸들이 달려있는 템퍼가 있고, 이렇게 핸들이 달려있지 않는 푸시 템퍼라고 부르는 애가 있어요. 또는 핸들리스 템퍼라고 부르는데, 레벨링 툴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가 얘는 이렇게 템퍼처럼 그냥
마냥 평평하게 돼 있죠. 얘는 요 깊이만 마찬가지로 맞춰주신 다음에 집어 넣으셔가지고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머신 구매하시면 오는 구성품이나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직도 핸들이 달려있는 템퍼다 보니까 핸들 달린 템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잡는 방법이 중요해요. 이렇게 위에서 잡게 되면 문제가 캠핑을 할 때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템퍼는 이제 옆에서 감싸 안듯이 잡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래야 손목이 일자로 펴지면서 손목에 보호가 된다는 거,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잡아주시고, 이제 캠핑하는 자세를 할 때도 이렇게 보통 앞으로 서서 진행을 잘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자세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보시면 손목을 세우기가 좀 어정쩡한 자세가 나오게 돼요. 손목을 세우기가 힘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옆으로 서가지고 캠핑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였을 텐데, 필터를 이렇게 위치시키시고, 저는 살짝 이렇게 세우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거나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싸 안듯이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엄지검지를 바깥으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바리스타 분들이. 왜 이 행동을 왜 하냐면,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템핑을 할 때 수평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 템퍼 가장자리랑 필터 가장자리를 이 엄지랑 검지로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수평을 맞춰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고 초보자분들이 하시면은 이렇게 기울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근데 엄지랑 검지가 이렇게 삐져 나와 있으면, 만약에 이쪽으로 기울었다고 치면은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게 느껴지겠죠, 스스로.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맞추는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숙달이 되더라도 이렇게 맞추는 것들이 습관이 되면은 이 템핑을 할 때 수평을 맞춰서 누르기가 조금 편리해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서 눌러주시는데, 그냥 누르면은 걸려가지고 잘 안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맞춰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넣은 다음에 눌러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좌우, 앞뒤 이런 식으로 2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한 번에 누르고 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습관적으로 한번 눌러주고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막 전 방향을 전부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제 당연히 피로도도 조금 높아질 수 있다 보니까 많으면 한 2번 정도, 또는 한 방에 됐으면 깔끔하게 떼주시는 게 좋고, 이제 혹여나 잘못 들어간 경우에 반대를 눌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 이 뒷부분을 다시 눌러주는 경우가 있는데, 수정을 하게 되면은 똑바로 들어간 거랑 당연히 차이는 발생은 해요. 근데 너무 잘못 들어간 경우에는 가능하면 버리고 다시 하시는 게 좋은데, 이제 살짝인 경우에는 반대쪽을 조금 눌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르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한 번에 하는 걸로 진행을 잘 해주시고, 이제 여기 너무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뭐 핸들리스 템퍼나, 또는 요새 많이 사용하시는 오토 템핑기, 자동 템핑 머신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핸들이 있는 것도 사용할 줄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템핑을 마친 다음에 이제 태핑이라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태핑이 뭐냐면은 이 템퍼의 뒷부분 있죠, 이 핸들로 여기를 탁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묻어있던 커피가루들이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걔네를 다시 한번 눌러서 이제 깔끔한 걸 만들어 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장드리진 않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태핑을 했을 때 가장자리에는 커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커피퍽 내부에 균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 1%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태핑 작업은 웬만하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 가장자리에 커피가 잘 안 남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템퍼랑 포터필터가 완전하게 딱 들어맞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템퍼랑 포터필터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거든요. 아니면 템퍼를 사실 때 이 옆면이 조금 날카로운 애들을 쓰시면은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둥글둥글한 애들이 있어요. 얘도 막 엄청 날카로운 편은 아닌데 그렇게 둥그럽진 않거든요. 근데 이쪽이 막 엄청 둥그런 애들은 눌렀을 때 옆면이 조금 지저분하게 남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수출될 때 걔네들도 수출에 영향을 끼치긴 하거든요. 이제 태핑 작업은 웬만하면은 하지 않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 말은 즉슨 캠핑을 마친 이 포터필터에는 충격을 주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뭐 태핑뿐만 아니라 가다가 막 빵 친다거나, 뭐 장착을 할 때 너무 세게 장착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항상 템핑을 마쳤으면은 조금 부드럽게 잘 다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추출만 하면 끝인데